안녕하세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양, 전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했죠. 인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냐? 교양인이죠. 예? 교양을 갖춘 사람이에요. 교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지난 이제 전 회차에서 했던 거, 교양 밑에는 이제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거는 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쌓아 길러지는 마음의 윤택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정의지만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교양은 문화에 관한 지식이에요. 문화는 뭐냐면 인지가 깨고 세상이 열려 밝게 되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가 그렇게 발달해 온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인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의 상태가 돼야겠죠. 그게 21세기 문화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뭐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안 열린다고. 예. 생존에는 지장이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교양이라는 거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쌓아 길러지는 마음이 윤택한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교양인이 그냥 교양인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윤택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들은 마음이 윤택하실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마음이 윤택하니까 이런 강좌도 듣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문화인이다, 교양인이다 이런 게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인보다 더 큰 범위가 뭐냐면은 교양인인 거죠. 문화가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언제 있냐면 역사 속에서 문화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고요. 그걸 이해해야 지금 살아가는 거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의 문화가 있고, 쭉 올라가면 언제예요? 구석기 시대는 주석기, 신석기는 신석기. 그러니까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렇게 구분도 하잖아요. 역사 이전에 아니면 선사 그런 거를 아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 도처에 가면은 고인돌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가면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저 돌은 왜 저렇게 있지? 라고 인지가 깨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지? 그죠? 고인돌 하면은 무덤 아닙니까? 예?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게 거기에는 물건은 없지만 그 돌을 보고 생각하는 거. 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구나. 지금은요. 지금 문화는 우리는 얼마 전 조선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한동안은 제사를 지내니 안 되니를 갖고도 티격태격했죠. 요즘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 초저녁에 제사를 지냅니까? 꼭 12시 돼야 지냈잖아요. 대충.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벽에 지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뭐 자축이면 시각을 따졌을 때 일각 지나서 해 뜨기 전, 닭이 울음소리 전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초저녁이 지나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밝게 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윤택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제사의 개념은 제사를 지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제사 지내는 분들이 모여갖고 서로 가족들이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죠. 원래 제사의 기능은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길게 나가면 저거 하니까 교양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결국은 문화유산도 배우고 하는데 그런 모든 거에 최종적인 거는 교양인이 되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교양인이 모이면은 지난 시간에 공동체라고 그랬죠. 공동체에 있는 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인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네?
통상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이라고 그러죠. 네, 서울이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아니면 부산 시민 여러분 이러죠. 요즘은 다 시민이라는 용자가 도시에 사는 사람 백성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시민이라고 그럽니다. 예? 다 도시화가 되고 농촌이고 해서. 예. 근데 이 교양인과 시민에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문화를 기반으로 교양을 갖춘 교양인. 이게 시민인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문화를 기반으로 교양을 갖춘 교양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명의 한 명의 각자가 시민의 역할을 하려면은 문화를 이 문화에는 역사가 있는 거죠,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에 대한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교양, 가르치고 길러지는 거죠. 이런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서울에서 있는데 주로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장 많은 문화가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궁궐 문화죠. 예? 그러니까 궁궐이 있고, 그러면 궁궐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조선시대의 문화죠. 근데 서울의 영역이 조선의 한양의 영역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서울의 영역이 조선의 한양의 영역에서 더 확산되면서 경기도의 영역이 서울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송파에 가면은 백제시대의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저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식하고 기르는 게 교양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건 궁궐이 있고, 그 다음에 백제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는 풍납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고려시대 때는 남견이니까 고려시대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거는 뭐를 갖춰요? 우리가 교양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너나 해라. 이게 배워도 안 되고, 배워도 상관없고 안 배워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면 교양인에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교양인이라고 누가 자격증 라이센스 줍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교양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교양인이라는 거는 어떤 식사할 때 예절 뭐 갖추고 인사하는 거, 이런 범주를 더 훨씬 더 넓은 범위가 교양인이죠.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갖춰야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풀어놓은 겁니다. 시민이에요. 시민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면서, 맞죠? 우리는 한 명의 구성원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니까 구성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직면한, 서울은 뭐에 직면해 있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자, 서울만 예로 들자고요. 서울에 살면서 뭐가 안 좋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교통난, 그죠? 주택난,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공기가 나빠지는 거 직면에 있죠?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거는 수동적인 거고요. 그런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죠? 아니면은 서울 시민 전체가 느끼는 문제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공동체가 느끼는 문제가 다르죠. 그게 이제 구라는 거죠. 무슨 구, 그죠? 네. 뭐, 거기에는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 시내 한 가운데 있는 중학교가 폐쇄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폐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온 학생이 없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거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인격 집단이 뭐다? 시민이다. 그러니까 시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한 명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에 직면했을 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논의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문화를 알아야 된다. 문화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정의는 내렸지만 꼭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이런 거를 해결해가는 인격 집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 이게 안 되면 뭐냐, 심심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슨 문제입니까? 서울에서는 아주 가장 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주택 문제였죠.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왜? 지방에 가면 주택 많아요. 예? 왜? 지방에 가면 땅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지방은 전부 인구 소멸을 걱정하잖아요. 예. 모 향후에 있는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특정한 지역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자기의 고향의 지금 군에 인구가 3만 명이래요. 예? 지금. 근데 재경 향후에 등록된 인원이 15만 명이랍니다. 이게 이제 일리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구는 너 가 말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는 문제가 이게 각 지방과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미 서울과 이런 문화에 이렇게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존의 문제죠. 생활의 문제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격 집단이 필요한 거죠.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지.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죠?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 안 되면,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말로 이제 인구가 없어지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겠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병원도 없어지지, 학교도 없어지지, 관리할 사람도 없어지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 국토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만 계시죠. 예? 어르신들만 계시면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렇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 그거는 시민의 역할을 다 못한 거죠. 그 시민이 뭐냐? 뭐가 돼야 된다? 교양인. 거기에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 이제 교양인과 시민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열거하다 보면은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말로 다 제가 푼 겁니다. 그 이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육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직업 문제. 그쵸? 직업 문제? 왜 서울로 오고 경기도로 오냐? 직업이 여기가 많으니까 오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예?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교양인의 수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뭐냐? 교양인과 시민 정신이에요. 시민은 집단입니다. 교양인은 개인이고. 그래서 제가 교양인과 시민 정신. 그러면은 교양인에도 정신이 있지만 그 교양인들이 모여서 시민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시민을 이루는 거는 결국 공동체죠.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 정신이죠. 거기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없으면은 시민이에요. 자, 제 몸이 있는데 제 몸에서 정신, 생각이 빠지면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생각하고 제 육체가 같이 작동을 할 때 윤여덕이라는 개인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에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시민 정신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촬영지가 지금 서울이니까요. 서울 시민들의 삶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게 돼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범위를 확장시켜. 우리의 삶의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주택난, 교통난, 교육난, 예? 직업난, 뭐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게 시민정신입니다. 재미삼아 교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모여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인문학 한다 이런 거예요. 인문학 자체가 말하자면 문화하고 인문 정신이에요. 그거와인데 이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시민 정신은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질이 어떤 상태라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의 시민 정신의 척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범위를 확장, 질을 높이기 위한 가치를 생산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슬라이드를 더 넣을까 그러다가 아직 이건 개념이니까 혹시 나중에 자 각종 지표가 발생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선두를 달립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왜냐면 발표하는 기관마다 그게 행복 지수가 36인가 그래요. OECD 국가에서 꼴찌.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말씀 안 드리기 창피해서.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올해가 2023년인데 우리나라가 정한 노인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올해부터 58년생들이 노인이 되는 거죠. 2025년 작년 말로 노인 인구가 950만 명. 그리고 내년 후년 2025년에 정확히 1000만 명이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5천만 명으로 할 때 20%가 노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노인회 거기 자료에서 노인의 빈곤율이 노인 중에 40%가 노인 빈곤율. 이게 다 그거 전체가 이루어져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삶의 가치야. 왜냐면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는 그거의 가치의 기준이 높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툭 하면은 자살한다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대체적으로 보면 알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박스를 줍는 노인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젊은 층은 직업이 없어서 난리죠. 그럼 이런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요.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을 때 필요한 게 뭐냐? 시민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이 뭐가 필요하다? 교양인이 필요하다. 교양이라는 건 이제 거꾸로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양이라는 거는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교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런데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공동체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양인과 시민은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꼭 옳다 뭐 이렇게 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을 하고 문화, 인문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를 정리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뭐 이런 거를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서 좀 더 공동체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거에 어떤 가치를 잘 생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저는 이제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